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은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로 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한 20%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75조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한 1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영업이익이 29% 줄었고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그래도 4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한 12조 원, 눈높이가 점점 낮아져서 그래도 10조 원, 아니 8조 원, 7조 7천억 원 정도까지 낮춰 잡았는데 이보다도 더 예상치를 밑돈 겁니다. 2분기 연속에 이제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모든 사업 부분이 다 부진했습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특히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실적 부진이 가장 뼈아픈데요. 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이 디램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은 한 3조 원 안팎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8조 원, 반도체 하나로만 8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그 절반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뭐 연간 매출은 한 3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역대 2022년 이후 이제 두 번째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이제 이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9조 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점 어떤 이 기대치가 좀 낮아지다 보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해명하는 듯한 조급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3%가 넘게 올랐는데 주가가 거의 뭐 이제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니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예. 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니냐. 그러자 이제 상당히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머무르니까 역사적 접전 수준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트럼프 위기 정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올해 뭐 하다못해 뭐 상반기라도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일단 업황 전망이 전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이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 캐시카우가 이제 디램 부분은 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 이런 게 많이 쓰여야 되는데 예. 여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사양, 특히나 이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지금 아직 이제 이 후발주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3위, 넘버 3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실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네. 이 단기간에 이제 뭐 반전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서 올해 실적 전망치 목표 주가가 이제 줄줄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잭슨 황 그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방금 말씀하신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는 그래도 성공을 할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대 가전 쇼인 이제 CES가 열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인공은 이 엔비디아의 젠슨 CEO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주가 시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삼성의 HBM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설계 문제가 있다. 기술력 부족이다라는 말을 애둘러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HBM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예. 거기 공석상이니까 아유 그 엔비디아의 처음 HBM도 삼성 거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 공급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또 언급을 하지 않았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 탑재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이것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뭐 마이크론은 뭐 이 소식에 뭐 주가가 20% 넘게 폭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품질 테스트 중인데 그럼 언제쯤 조금 좋은 소식이 그래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지금 HBM이라는 건 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설계도에 맞춰서 이제 제작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이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 곧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조금 반짝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상반기 정도가 되면 지금 이미 지금 뭐 SK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8단, 12단까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5세대 삼성전자의 이제 HBM3E의 경우에는 공급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 하나 더 보죠. 그 정부가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또 내수 부양 효과가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그 설 연휴 보시게 되면 화수목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27일을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인데요. 일단 너무 지금 이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가 지금 뭐 팬데믹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악이거든요. 예. 하물며 이제 카드 사용액까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이제 내수 반전을 위한 이제 키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27일 공휴일이 되면서 최장 6일이고요. 직장인들은 31일 금요일까지 연차 내게 되면 최장 9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네. 문제는 이게 그 과거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이제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쉴 수는 없고 절반 정도 정도가 쉬고 1인당 하루에 한 8만 3천 원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하면 하루 임시공휴일 하루 소비 지출액은 한 2조 1천억 원 가량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노느냐 이날 다 놀 수가 없거든요. 그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 가동이 쉬게 되면 조업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 차질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휴일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 줘야 되니까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구조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 공휴일 규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게 아니 휴일이 6일에서 9일까지다라고 하면 이 내수 국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근데 소장님 이게 지금 설 연휴 3주 전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 지난해 10월 1일 그 국군의 날도 그랬고 이게 임박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이게 뭐 임박해서 결정된 건지 아니면 3주 정도면 충분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에요. 저것도 이제 이게 계획을 짜야 되고 이제 여행이라는 게 내수든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죠. 예. 한 달 이상 좀 텀을 좀 둬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소비 심리도 좋지 않고 내수 경기가 거의 2년째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좀 이게 좀 임시 방편적으로 정말로 이제 좀 한 게 아니냐, 너무 다급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계획 잡기는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돈 있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이제 비행기 싸게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겠지만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행이라는 게 예. 마음의 준비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 물리적인 거, 뭐 이런 것을 다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예.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아마 이제 이러면 이제 내수 신작 효과를 이제 톡톡히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노는 거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좋아하는 코너 문자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문자 번호로 우리 이인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 7985번님은 화요일 목요일 경제 이인철 소장님 코너 제일 좋고 기다려집니다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인철 소장님이 하시는 그 화요일, 목요일, 요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분. 그러니까 그것도 워낙 또 다른 곳에 또 많이 나오시니까 소장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